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4경기고요. 일단 A조, B조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축구 경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10월 28일 수요일이죠. 내일 2시 55분에 있을, 새벽에 있을 경기입니다. 그래서 로코 모스크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자,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부터 보면 일단은 직전에 잘철부르크와 경기를 해서 원정에서 2대2 승부를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무승부를 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자, 골키퍼 마리나토의 미친 듯한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 들어갈 뻔한 것들 물론 선방이 5번 나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골 들어갈 뻔했던 게 한 2-3번 정도 되는데 진짜로 그것도 다 막았고, 그래서 사실 전력에선 차이가 많이 났었죠. 잘츠부르크에 비해서는. 어쨌든 2대2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주전 공격수 에데르 그리고 비탈리 리사코비치 이 경기 선수들이 각각 1점씩을 했고요. 이 2점 중에서 1점씩 각자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리사코비치가 매 경기 1득점씩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스크바의 득점력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단점으로 뽑자면 이 수비에서 조금 과감하게 걷어내는 건 장점일 수도 있겠죠. 수비에서 과감하게 걷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코너킥이나 그런 세트피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드로잉도 그렇고 코너킥도 허용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킥을 허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헤딩에 능한 선수들에게는 좀 득점을 허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 점들이 조금 문제라 보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특히 중원에서의 그런 패스가 좀 많이 좀 성공률이 좀 낮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도 66%로 좀 다소 낮은 겁니다. 일반적이면은 80% 정도는 되죠. 그래서 패스 성공률도 전체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A조 3등이고요. 뮌헨이 1등이고, 배당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언오버는 3.5점. 바이에른 뮌헨이 AT를 잡았고 1승을 달리고 있고, 자,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보면 챔스 결승에 가장 적합한 바이에른 뮌헨. 역시 챔스는 최근엔 흐름은 뮌헨이죠. 그래서 제가 뮌헨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뮌헨 독일 축구 팀들이, 구단들이 가장 효율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홈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AT 마드리드를 상대해서 4대0으로 박살을 냈고, 그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 막히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킹슬리 코망이 살아나면서 이 4골 중에 3골을 만들어낸 거죠. 2골 넣고 1어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뮌헨이 어쨌든 AT를 상대로 어쨌든 AT도 강팀 아닙니까? 명문팀의 강팀인데 유슈팅을 단 1회만 허용을 했다라는 거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뮌헨이 지금 이 로코 모스크바하고 경기를 치르고 이제 다음 일정이 31일 경기인데 한 3일 뒤죠. 3일 뒤지만 다행히도 조금 약체죠. 쾰른을 상대로 원정에 갑니다. 원정에. 그래서 쾰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선수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에서 뭐 너무 비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뭐 챔스 또 득점에 대한 갈망을 하는 선수들이 많겠죠. 챔스 골은 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양악 모드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마인은 2에서 2.5 마인이 있는데 뭐 배당은 좀 2.5 마인이 높겠지만 안정적인 거는 2 마인이 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뮌헨 스타일상 양악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바이에른 뮌헨 마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B조 1위 샤크타르 대 인테르
이제 3위입니다. 비조 3위고요. 그래서 샤크타르가 이제 레알을 잡았고 미넨클라트와와 비겼고 인터밀란이 배당은 확인하시고요. 언오버 3.5점 기준입니다. 2시 55분 경기고요. 직전 경기 방금 분석했던 것도 2시 55분이고 이 경기도 2시 55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원정으로 가서 바란의 자책골로 간신히 3대2로 승리를 했고 사실 이게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참했죠. 전반에만 3골을 넣어버리면서 그냥 처참히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그 한 골은 또 바란이 자책골이었고 그래서 수비를 좀 어느 정도 잠궜죠. 그 뒤로는 잠그고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계속했지만 어쨌든 그런 수비를 좀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알 홈에서 그런 공격력을 버티지 못하고 2골은 허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당연히 인터밀란이랑 했을 때 점유율은 당연히 레알 경기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예를 들면 인터밀란이 한 57% 정도, 샤크타르가 43% 정도 그 정도 보겠죠.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인터밀란을 상대로 좀 루카쿠를 봉쇄를 하면 어쩌면 또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미넨글라트바흐에 이제 단 3회 유효 슈팅이 그쳤는데 왜냐면 미넨글라트바흐 자체가 수비력이 나쁜 팀은 아닙니다. 수비력이 좋은 팀이고 어쨌든 3회에 그쳤지만 다행히도 루카쿠가 그런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3번의 슈팅 중에 2골을 넣어버렸죠. 그래서 비겼었고 그리고 경기 후반 이제 전반 끝나고 산체스가 교체를 했죠.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를 해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루카쿠에 조금 더 공이 집중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2020년도 8월 18일이면 한 2달 전이죠. 듀셀도르프 중립구장에서 유로파리그 경기를 했었는데 5대 0으로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테르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루카쿠 또 골을 넣고 이제 5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 그때 당시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니까 어쩌면 인터밀란이 이 샤크타르라는 팀을 상대하는 법을 좀 알고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샤크타르 역시 그때 당시 스쿼드를 라인업을 보니까 풀은 아니었습니다. 풀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전을 뒤로 빼놓고 있다가 후반에 좀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70분 때. 근데 어쨌든 인터밀란이 조금 샤크타르를 상대로 그래도 5대 0이라는 거는 조금 강했다라고 이 감독 간의 뭐 그런 눈치 싸움에서도 이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는 인테르가 승리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샤크타르가 레알 마드리드는 잡았지만 레알 역시 선발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아니요 일부분은 좀 교체가 있었었고 그래서 샤크타르에 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인테르가 조금 더 과거의 그런 경험 그리고 최근의 그런 루카쿠의 득점력 등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인터 밀란의 승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그냥 일반 승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잘츠부르크. 그래서 이게 5시 경기고요. 배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바 기준점 3점이고. 자, 그래서 AT부터 보면은 미넨에 좀 전반부터 말렸고 경기가 조금 전반부터 26분인가 26분이었죠. 첫 골 먹히고 나서부터 뭔가 흐름이 좀 넘어가면서 넬이 욕심을 부리다가 4골을 내주면서 졌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슈팅이 한 번이었다. 이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리고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AT 마드리드가 홈일 때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고 2019년도 12월 2일 지금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이죠. 그때 1대 0으로 바르셀로나에 패한 이후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16경기째 무패고 그 16경기 동안 무패할 동안 실점이 7실점이었는데 역시 AT는 수비는 확실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미넨의 원정에서 좀 내 골 먹힌 거는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미넨이니까 또 챔스에 강하고 그리고 경기가 초반부터 좀 말렸고 하지만 잘츠부르크 정도면 어쩌면 이런 AT 마드리드 홈 극강의 모습을 한번 시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를 보면은 리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챔스에서도 4-4-2로 측면 활용이 높다라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일단 있고 그리고 지금 잘츠부르크가 리그 포함, 챔스 포함, 이제 오스트리아 컵 포함해서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만 봤을 때 8연승이고 원정 경기 11경기 무패째 이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팀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리그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유로파리그라든지 챔스리그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공격수죠 패튼 다카의 그런 최근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면서 공격 포인트를 매 올리는데 득점을 못해도 어시스트는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사실 기준점을 3점을 줬는데 3점 AT 치고는 3점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이런 잘츠부르크가 이 경기 성향이 득점도 많지만 좀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AT가 그런 4대0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AT가 홈에서는 항상 극강의 모습을 보였고 조금 실점 부분에서만 조금 해줄 수 있다면 잘츠부르크 상대로는 한번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감하면서 1대0이나 2대0 그런 신승을 좀 올리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T 마드리드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민헨글라트바흐 대 레알 마드리드. 자, 그래서 일단은 배당 보시고요. 뭐 B조 2위와 4위다. 일단 뭐 첫 경기밖에 한 경기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순위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적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근 챔스 예측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뭐 민헨글라트바흐 대 레알 마드리드 붙은 데이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동네에서 짱인 애가 A에서 B라는 동네에 가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터밀란에서 원정에서 2대1로 리드를 하다가 90분 막판에 루카쿠에게 동점을 허용을 해서 무승부가 됐는데 그만큼 민헨글라트바흐가 이탈리아 홈에 가서 리드 후반 90분까지 리드를 하고 있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독일 홈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부분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각 리그마다 어느 정도 홈에 그런 이점은 있겠지만 가장 홈에서 조금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건 독일에 있는 팀들이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독일 홈이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 그리고 점유율을 지향하고 하는 그런 민헨글라트바흐의 성향이지만 레알 역시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일단 0.5%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샤크타르의 일격을 맞아서 이제 승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또 독일 원정이기 때문에 제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스페인 구단들이 독일 원정 가면 좀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독일 원정이라면 좀 강팀들이 많죠. 뭐 라이프치히도 있을 거고 미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레버쿠젠 뭐 이런 팀들이 조금 항상 쉽지 않은 팀들이지만 항상 희한하게 스페인 팀들이 독일 쪽으로 가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사하는 방향이 이런 스페인 쪽은 약간 정교함 그런 것들을 좀 구사를 하고 이런 독일 쪽 팀들은 약간 피지컬 플러스 그런 뭐 강함 뭐 이런 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항상 밀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알 역시 이번에 엘클라시코가 있었죠. 3대1로 바르셀로나를 이겼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의식했었는지 샤크타르 전에는 조금 선발도 벤지마가 아니었고 조금 선수들이 조금 기용이 좀 달랐죠. 평소보다. 그래서 조금 패배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평소 하던 대로 안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샤크타르의 일격을 맞은 거고.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공격수 주니오르가 득점 포인트를 매 경기 만들고 있고 이제 뭐 골 넣던 어시스트를 하던 계속 만들고 있고 모드리치가 매 경기 지금 득점을 최근에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레알 쪽으로 좀 보고 싶지만 그런 원정 스페인이 원정 갔을 독일 원정 갔을 때 좀 약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그런 뮌헨 글라트바흐도 저력이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낙승은 좀 어렵다. 그리고 배당이 1.9배당인데 1.9배당이 사실 축구에서는 제일 좀 안 들어오는 배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뮌헨 글라트바흐 쪽으로 보고 좀 레알 마드리드가 또 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겠지만 어쨌든 독일 홈 뮌헨 글라트바흐를 믿어보고 0.5 프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 오셔서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정보 공유방 소통방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